그럼 결과적으로 요 내적의 부호는 끝에 있는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오늘 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다시 파고 들어가면은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결정한 인자를 다시 파고 들어가면은 세타에 의해서만 내적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내적의 결과에 부호를 좀 관찰 한번 해볼 건데요. 다시 내적의 부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A 벡터와 B 벡터를 소스로 해서 내적을 하라 그러면은 실수 3개 곱하는 거예요. 크기, 코사인, 실수, 스칼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 벡터 크기, 다음에 B 벡터 크기,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요소들을 좀 관찰을 해봤을 때 우리 지금 딱 부호만 관찰해 볼게요. 부호만 관찰해 보면은 근데 참고로 우리가 만약에 그 A 벡터와 B 벡터가 둘 다 0벡터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둘 다 이제 그 크기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양수겠죠, 당연히. 이 B 벡터 크기도 0보다 크다. 물론 이제 이게 0벡터면은 크기가 0이 될 수 있는데 0벡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양수 값을 취할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내적의 부호는 끝에 있는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요. 오늘 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요. 다시 파고 들어가면은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결정한 인자를 다시 파고 들어가면은 세타에 의해서만 내적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2분의 파이라는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0과 2분의 파이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우리 파이로 끊기로 했은 거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음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딱 될 때는 코사인 세타가 0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눠서 써보면은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뭐 우리말로 해가지고 예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예각일 때는 내적의 부호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내적이 항상 양수가 나오고요. 세타가 딱 경계에 있는 2분의 파이라고 치면은 얘는 직각 얘기하겠죠. 직각일 때는 내적의 그 결과가 0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가 둔각이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다.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뭐 0 여기도 넣읍시다. 이렇게 치면은 둔각.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형태, 이렇게 예각의 형태를 뜰 때는 내적이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0벡터가 아닐 때. 그 다음에 이건 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벡터가 이렇게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는 항상 내적의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항상 내적의 결과가 0이 나온다. 세 번째, 두 벡터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 둔각의 형태를 띌 때는 내적의 결과가 항상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로 뒤쪽에 정사형 벡터라든지 그런 따위의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앞서에서 배운 내적 개념을 확장해서 벡터 사형과 스칼라 사형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까지 했던 내용은 고등학교 기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은 대학 가서 처음 보시는 걸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 사형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바닥에다가 바닥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스크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러한 막대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화살표. 두 가지를 바닥에 그림자를 내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형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이제 빛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영역에 생기는 그림자를 관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빛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바닥에 수직하게 빛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닥에 생성되는 그러한 요소를 관찰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막대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되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화살표를 내릴 건데 그러니까 뭐 별 얘기는 아니고 막대기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만 유지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막대기 내리고 화살표가 이쪽 방향인 거니까 이쪽 화살표로 이렇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참고로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스칼라 사형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기는 했는데 애초에 소스가 되는 게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없으면 스칼라죠. 스칼라를 사용했다 그래서 스칼라 사형. 그러니까 스칼라 사형은 결과도 스칼라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 소스가 되는 게 벡터지 않습니까? 벡터를 사용을 한 거니까 요 벡터 얘는 벡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벡터 사형이라 한다. 얘도 사용을 한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수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만약에 제가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벡터.
그 다음에 자, 바닥에 해당하는 벡터를 제가 B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B벡터. 자, 지금부터 자, 지금 사형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사형 관련된 내용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onto, 이 우리말로 뭐죠? 어디 위로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구 위로 얘기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 지금부터 B벡터를 위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B벡터를 연장한 거를 장판으로 깔고 A벡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자를 비추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지금 B벡터를 장판으로 깔고 A벡터를 내리는 거니까 요 정도 보조선 그려주면 되겠네요. 요 정도 보조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럼 제가 바닥에다가 두 가지 요소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여기 이 벡터가 바닥에 떨어지면 이런 벡터를 형성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같은 방식으로 요 벡터의 크기, 요 스칼라값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그냥 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막대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 떨어지는 요거 있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벡터 사형이란다 그랬죠. 요 벡터 사형. 그런데 지금부터 자, 기호가 하나 등장할 건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벡터 사형은 뭐라 쓰기로 했냐면은 자, 프로젝션에서 PROJ 스펠링 4개 빼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요소를 쓸 건데, 자, 여기 첨수 자리에 쓰는 거는 onto 얘를 보고 쓰는 거예요. 지금 B벡터를 바닥에 깔고 장판으로 깔고 하는 거니까 여기 B벡터를 장판으로 깔고, 그 다음에 주인공 벡터를 이렇게 써준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 있죠. 길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없단 말이죠. 얘는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요? 얘는 스칼라 사형. 스칼라 사형이라 쓰기로 했고,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은 컴포넌트라고 쓰기로 해서 COMP, 스펠링 4개 이렇게 따다 쓰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벡터 요소를 써주시면 되는 건데, 첨수 자리에는 장판에 깐 벡터 있다. 장판에 깐 벡터가 지금 B벡터죠. 장판에 깔고 있는 B벡터를 이렇게 바닥 벡터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공 벡터를 이렇게 써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이거 전체가 하나의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지금 괄호친 전체가 뭐죠? 하나의 벡터입니다. 하나의 뉴 벡터, 새로운 벡터. 그 다음에 자,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 꺽쇠 가로친 요 전체가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의 스칼라값이에요. 스칼라값.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요 요소들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적의 기호랑 연결지어서 볼 거거든요. 근데 성분 하나를 추가해 보면은 요소 하나를, 자, 두 각을,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사고의 순서는 스칼라를 사고를 하고, 자, 벡터를 사고하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칼라를 관찰해 볼 건데, 자,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B벡터 되는 거죠. 여기가 A벡터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이렇게 내린 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 지금 관찰할 게 뭐냐면은 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길이를 우리는 스칼라 사형 컴포넌트라고 쓰기로 했는데, 요 길이라는 거는 요 삼각자 내에서 관찰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니까 요 전체 길이가 얼마 되는 걸까요? 요 이제 B변 길이가 A벡터의 크기 되는 거니까 요 스칼라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B변의 코사인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A벡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이 값 자체가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 컴포넌트, 그 스칼라 사형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세타를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세타를 소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표현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코사인 세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바로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코사인 세타씩 외우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내적을 크기로 나눈다. 크기 곱으로 나눈다. 요 식에서 관찰해보면 여기에다가 A벡터 크기를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A벡터 크기. 그래서 A벡터 크기의 코사인이라는 거는 바닥 벡터 크기의 두 개의 내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내적을 누구로 나누면 된다고요? 내적을 바닥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은 스칼라 사형이라는 거는 내적하면 스칼라 나오는데 그걸 다시 또 스칼라로 조정하라는 겁니다. 바닥 벡터 크기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자, 벡터 사형, 자, 벡터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 참고로 벡터를 예를 들어서 길이가 어떻게 할까요? 자, 길이가 뭐 7짜리인 벡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길이가 7짜리인 벡터를 길이가 4짜리인 벡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길이가 7짜리인 거 만약에 편의상 P벡터라고 해볼게요. 자, P벡터에다가 얼마만큼의 실수배를 해주면은 길이가 4짜리인 벡터가 나오는 거죠? 7분의 4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스텝을 끊어서 갈 거예요. 일단은 7분의 1을 해줄 겁니다. 7분의 1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길이가 1짜리인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단위 벡터.
얘를 만들어 놓고 다시 몇 배 늘리겠다고요? 다시 4배 늘리겠다. 일종의 스칼라곱을 하겠다. 스칼라곱.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벡터 연산이죠. 그 스칼라곱, 스칼라벨을 해가지고 얘를 늘려서 길이를 4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노란색을 만들고 다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벡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 빨간색 벡터 만들 거거든요. 빨간색 벡터 만들 건데 한번 거쳐갈 거예요. 어떻게 거쳐갈 거냐면은 이 벡터를 일단 크기 1로 조정할 겁니다. 그럼 크기 1로 조정하면은 뭐 대략 그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이 크기 1로 조정한 이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잘 늘려서 이 벡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B 벡터를 소스로 해가지고 크기를 1로 조정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크기 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역수 형태로 써주시고 요까지 한 게 크기를 1로 조정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확대 축소를 할 건데 요 길이만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요 길이가 요거지 않습니까? 요 길이만큼 확대 축소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A 벡터, B 벡터, 여기는 B 벡터 크기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이거 전체가 뭐죠? 이거 전체가 얘를 소스로 해서 크기를 1로 조정하고 다시 확대 축소를 해가지고 만든 이게 정사형 벡터, 그 벡터 사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보면은 요거 스칼라고 요거 스칼라인데 2개 곱해주시면은 B 벡터 크기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내적 들어가고 여기는 자 B 벡터 들어갔는데 이게 식이 좀 지저분하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순서를 부여를 안 하시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부여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를 먼저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B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할 건데 그 스칼라벨의 요소들을 다시 관찰을 했을 때는 순서가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그 크기 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스칼라 만들고 새로운 스칼라 만들어서 B 벡터를 확대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공식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고요.